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본업이 바빠가지고 유튜브에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투잡 열풍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리자까지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유 숙박인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를 비롯해서 국내 공유 숙박 시장이 1조 6천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호텔이라던가 해외여행 갈 때도 호텔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와 같은 개인 숙박시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도 이런 트렌드는 많은데요.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바로 베트남 정부가 최근 아파트에서 단기 임대, 즉 에어비앤비를 금지했다는 내용인데요. 2024년 8월부터 시행은 됐고요. 2025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 알아보고요. 한국인들,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까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출발하시죠. 해당 법은 베트남 주택법인 루엇냐어라고 하는 건데요. 제정일 자체는 201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최종 개정이 2024년 6월에 실시가 된 거고요.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지 사유는 주거용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즉 임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부동산 사업법을 주택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및 상업용 주택 개발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의 위험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단기 임대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불만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인 HOREA 회장인 레황저우 씨는 이 규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하루, 단기, 시간 단위로 적용되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여행 숙박 사업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는 폐단이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에게 이 규정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베트남 임대시장에서 해당 법률이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단기 임대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많이 써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주거시설을 일별 혹은 시간별로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관광객들이나 출장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회사가 아닌 개인들이 숙박시설을 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었죠. 또한 기존의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대신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아파트 내 실거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하며 치안과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데요.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장기 임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장기 임대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소란스럽거나 혹은 쓰레기를 좀 아무렇게나 버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저도 이해가 되지만 저 또한 어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면 에어비앤비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만큼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데 이 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임대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아파트 값, 즉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수치 및 사례로 보면요. 단기 임대 금지로 인해 아파트 임대료가 평균 20에서 3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리서치가 있습니다. 저도 실생활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층에 단기 임대를 주는 아파트가 3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 3곳이 이 에어비앤비를 돌리고 있는 건데 최근에는 단기 임대를 하신 분이 뚝 끊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집 중에 하나는 아예 사람이 드나드는 느낌도 받지 못하고 고지서 같은 게 문 앞에 꽂혀 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호치민 7군, 2군 등 단기 임대 수요가 높은 곳에서는 금지 정책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면서 임대료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임대 수요가 변화했는데요. 단기 임대가 제한되다 보니까 호텔이나 합법적인 숙박시설을 주로 이용하게 되었고요. 현지인들은 장기 임대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장기 임대 수요자들은 좋은 점이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재계약하면서 임대료를 인하받았어요. 적은 돈이긴 하지만 베트남에서 임대료 인하라는 거는 사실 꿈도 꾸기 힘든 사항이에요. 적은 금액이지만 저는 재계약을 하면서 인하를 받았다라는 거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보다 전체 임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값도 당분간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러한 예시가 있었는데요. 붕따오 성의 멜로디 아파트라는 곳에서 단기 임대를 운영하던 분은 월 800만 동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었는데 단기 임대가 금지되면서 장기 임대를 전환을 해야만 했고 수익의 20에서 30%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본래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 혹은 임대를 하다 보니까 실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여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던 2019년과 비교해도요 2배 이상 가격이 올랐고요. 특히 호치민시 투둑과 같은 주요 지역은 더 가파르게 값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베트남의 평균 월급으로는 아파트를 사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30년 이상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부동산을 살 수 있었어요. 일부 공유경제 사업자분들은 호텔 라이센스를 취득해가지고요 단기 임대를 제공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혹은 협회나 로비 활동 등을 해서 정부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달라 이런 식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집값은 하락할 여지가 많아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베트남 사회 전체에 있어서는 좋은 움직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인데요. 먼저 단기 임대 원하시던 관광객분들, 출장자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에 호텔이 많기는 한데 그 가격에 비해 서비스나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셨던 거고요.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셨습니다. 특히 옆나라 태국과 비교하면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지는데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호텔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호텔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국에 있는 5성급 호텔을 이용했는데요. 1박당 비용이 10에서 1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베트남이면 절대 생각할 수도 없는 가격입니다. 보통 20만 원 후반대, 한 30만 원 초반까지 나오니까 한 두세 배 되는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한국인 투자자분들이나 임대업자분들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기존에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나온 법률 때문에 장기 임대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아예 사업을 접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가 너무나 크게 증가를 해서요.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벌금으로 그 자체적으로 4천만 동, 5천만 동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에 거주를 하는 입장으로서는 뭐 어느 정도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관광객들이나 혹은 출장자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고요. 베트남 내 한국 뭐 경제 혹은 한국인에 대한 파워가 이제 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도 베트남 경제 관련된 이야기 좀 드렸는데요.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멤버십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